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에어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승무원 지망생 여러분. 자, 드디어 오늘 대망의 질문과 답을 만드는 그 첫 번째 순서, 스몰톡.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몰톡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스몰톡은 여러분의 면접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톡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의 첫인상이 좋게 각인이 되고 여러분의 면접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타트, 출발선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일문일답 이렇게 해서 백문백답의 우리 목표까지 가는 첫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과 답에 앞서서 스몰톡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몰톡이란 자, 그 단어 그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스몰톡, 작은 말, 작은 말? 그럼 큰 말도 있나? 그렇죠? 이 작은 말, 이것이 뜻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meaningless conversation. 뭐예요? 의미가 없는 대화. 이상하네. 의미가 없는데 왜 할까? 그렇죠. 지금 드는 생각일 거예요.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스몰톡을 통해서 사람과 사이의 허물을 벗죠. 간혹은 이 스몰톡이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하지를 않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례하기도 하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잡히시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break the ice. 네, 글자도 부서졌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시면요. 서먹서먹해요. 처음 만나자마자 포옹하고 그렇죠? 너무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스몰톡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것과 동등한 일종의 매너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사교적인 그 파티석상이나 어떤 미팅 회의 장소에서 서먹서먹한 걸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스몰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먹함을 없앤다는 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break the ice, 얼음을 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나왔어요. 그래서 서먹한 거를 없애고 우리가 손님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스몰톡입니다. 그래서 help guest to chat. 그렇죠? 자, 그러면 기내에서 승무원들은 과연 이 스몰톡을 통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자, creating a warm atmosphere in flight. 기내에서의 훈훈한 따뜻한 뭔가 이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게 스몰톡. 이때 나타나는 승무원의 자질 중에 하나가 스몰톡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어서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프리미어 캐빈 크루라고 하는데요. 네, 프리미어 캐빈 크루로 올라갈수록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승무원 자질이 바로 이 스몰톡입니다. 1등석 승객들은요. 어느 포지션, 어느 사회의 위치에서나 리더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한테 관심이 많죠. 그래서 비행기에 타시면 승무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이 스몰톡 대화를 건네십니다. 그래서 승무원들도 여기에 아주 예의를 다해서 응대할 수 있는 그 매너 교육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접 때는 면접관들은 여러분에게 스몰톡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면접관이 스몰톡을 시작한 순간 여러분 더 긴장을 하시죠. 예를 들면 자, 자기소개해보세요. Please introduce yourself 하면은 준비한 답변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데 면접 시작할 때 How's the weather today? Good afternoon, Miss Kim. How do you feel now? 자, 이럴 때 이게 실제 케이스였습니다. What? 이렇게 화를 내는 학생을 봤어요.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니 이런 걸 왜 질문해?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많이 당황하시고 급기야는 면접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대화지만은 이 스몰톡의 예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기 답변을 만드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몰톡을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스몰톡의 예를 보실 건데요. 자, 첫 번째. Non-personal comments about non-controversial subject. 자,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자, controversial 하면은 논쟁적인 이런 뜻이에요. non-controversial 하면은 비논쟁적인. 자, 처음 만나는 사람, 어색한 분위기,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스몰톡을 시작했는데 그 주제가 당신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십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자, 이거는 break the ice. 서먹한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적응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이지 않은 언급이 적절한 스몰톡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색깔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라. 개인의 어떤 주장과 의견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나왔어요. Discussing the weather. 자, 무슨 뜻이에요? 자, 날씨에 대해서 토론한다? 즉, 이거는 뭐냐면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오늘 너무 화창하게 날씨가 좋아요.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날씨에 대한 얘기. 자, 이렇게 캠퍼스에서 방향이 이쪽이 되겠네요. 캠퍼스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만나서 이런 날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스몰톡.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자, engaging in conversation. 자, 무슨 뜻이에요? 대화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대화에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좋은 예가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 보시면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두 여인과 한 명의 아주 잘생긴 젠틀맨, 신사분. 자, 이 상황은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볼게요. 여러분이 건물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 사무실은 10층이에요. 그런데 뭐 이 두 여자분이라고 할까요? 10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점심 먹으러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4층에서 이렇게 멋진 남자분이 타신 거죠.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건물에서 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뭐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머 너는 몇 층에서 일하니? 아니면 hello 이렇게 가볍게 인사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스몰톡의 예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참 어색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홍콩에서 근무를 하고 15년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네, 그 일은 제가 잘 인사를 안 합니다.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자,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몰톡을 한다는 거.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 compliments. 자, 뭐죠? compliment, 칭찬이에요. 칭찬. 자, 무엇을 칭찬할까요? 자, 우리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까요? 지금 파티예요. 파티에서 자, 호스티스 같죠? 주인, 이제 초대한 사람이죠. 음식을 막 해요. 자, 여기 이제 초대받으신 게스트예요. 그렇죠? 샴페인 한 잔 들고 와서 옆에 와서 이제 스몰톡을 하는 거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음식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게 다 스몰톡의 예예요. 그래서 음식을 칭찬할 수 있죠. 음식을. 또는 파티 석상에서 여자분들 칭찬하기 가장 좋은 게 옷이에요. 옷. 옷이 너무나 색깔이 어울리십니다. 우리 남성분 같은 경우는 넥타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이 아주 스몰톡에 좋은 예라는 거. 제가 여기서 살짝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또 들으시겠지만은 디스커션. 요즘 외항사에서 디스커션이 1차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디스커션 할 때 오프닝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런데 그 오프닝 하실 때 우리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칭찬해 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칭찬, 스몰톡의 좋은 샘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스몰톡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스몰톡 개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스몰톡의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프리미어 캐빈 크루 기내에서 승객들을 대할 때
어떤 스몰톡들을 하며 어떤 스몰톡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ll passengers should be treated equally. 무슨 뜻이에요? 모든 승객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져야만 한다. 자, regardless of their gender, race, nationality, or nature of their travel. 그들의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렇죠? 승객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잘생긴 영국 남자분, 옆에 계신 분은 그렇죠? 조금 그냥 그렇고 그런 여자 승객. 그런데 이 남자 승객한테만 계속 여자 승무원이 말을 시키면 이 옆에 계신 여자 승객은 기분이 나쁘시겠죠. 자, race, 인종이에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앉아있는데 백인한테만 말을 한다면 이 흑인 승객이 또한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nationality, 그렇죠? 호주 분하고 저기 어디 뭐라고 할까요? 필리핀, 베트남 이쪽, 동남아시아 쪽 승객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호주 분한테만 계속 말을 시키면 이쪽에 제3 외국,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nature of their travel. 저희 나라도 한동안 1970년대인가요? 한참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조금 이렇게 못 사는 그런 지역에 많은 분들이 때로는 100명, 200명 단위로 다른 외국 지역에 노동자로서 대거 이동하는 그런 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동등한 treated equally,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승객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승무원이 되시면 앞으로 훈련받고 연습할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use your own judgment to see if the passenger would like to be talked to. 자, example, do not disturb those who are eating or appear to be busy. 자, 보실게요. 당신 스스로의 판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판단? 그 승객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을 스스로의 판단을 사용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승객이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비행기에 타시면 만약에 내가 방해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승객으로 여행하실 때에도 승무원한테 요청하시면 되죠. do not disturb 카드를 달라. 그러면은 의자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승객은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표시가 있는 승객한테 가서 말을 시킨다면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는, 그렇죠? 승객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승무원이죠. 또는 those who are eating or appear to be busy. 자, 먹고 있거나, 그렇죠? 지금 먹고 있는데 말하면 민망하죠. 입안에 막 음식이 잔뜩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바빠 보이는 승객. 정말 눈치 없는 승무원이에요. 그렇죠? 말 시키면 안 되겠어요. 이런 승객. Do not prolong a conversation. Try to have small talk with as many passengers as possible. 자, prolong. 자, a conversation. 한 대화를 오래 끌지 말아라. 너무 이 한 승객과의 대화를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try to have small talk with as many passenger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승객과 small talk을 하도록 노력해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게요. Avoid a monologue. 뭐예요? 독백을 피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객은 듣거나 말거나 나 혼자 계속 떠드는 거. 정말 피하고 싶죠. 그런 승무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Try not to change the topic abruptly. 자, 급작스럽게 주제를 바꾸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 여행의 목적, 손님, 비즈니스 트래블이십니까? 여행 가십니까? 이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행 가시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런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나저나 이러면서 저희 서비스는 어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급작스럽게 주제를 바꾸면 듣는 사람이 당황스럽죠. 그 다음 avoid sensitive topics such as 자, 예민한 주제를 피해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예민한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politics, 정치적인 거. 그렇죠. 자, religion, 종교적인 거. culture, 문화.
이건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제가 비행한 지 한 1년 됐을 때 그 동료 승무원 중에 일본인 승무원이 있었어요. 저희 캐서이 퍼시픽은 11개국에서 아시아 11개국에서 승무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끝나고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일본 승무원하고 같이. 그런데 이 일본 승무원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있다.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냐? 그래서 해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질문인 즉슨 우리 재패니즈와 차이니즈는 음식에 볼을 들고 첩스틱으로 밥을 먹는데 Why you Korean? 너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저의 그 신경을 자극하는 단어를 썼어요. Like a dog. 개처럼 머리를 숙이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밥을 먹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아무리 동료지만. 그래서 숟가락을 딱 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알고 싶니? 그랬더니 알고 싶대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옛날에 조상 때부터 집에서 그 하층민들, 그 로우 클래스에 있는 그 메이드 같은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빨리 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밥 공기 들고 밥을 마시듯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됐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교양 있고 하이 클래스인 사람들은 점잖게 그쵸? 공기를 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컬처였다. 그랬더니 이 일본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그냥 쓱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문화적인 거.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company policy. 우리 회사의 company policy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극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승객이 알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 your grievances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염려나 걱정, 즉 말하고 있는 사람, 승무원의 염려나 걱정이면 안 돼요. 승객하고 얘기하다가 제가요. 그런데 지금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집에 월세를 못 빼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죠? 승객하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subjects that are too personal. 극히 너무나 개인적인 주제.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남자친구랑 breakup, 헤어진 얘기를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disasters, 재앙이에요. 자, 예를 들면 aircraft crashes. 승객이랑 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님 아세요? 어저께 멕시코 남미 어딘가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 기종이 지금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이 기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도 이 비행 기종이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승객 그때부터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행기에서 스몰톡을 할 때 주의점 살짝 우리가 보셨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영어 인터뷰 때 인터뷰실 스몰톡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본 개념과 그 다음에 기내에서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입사하시면 여러분이 훈련 받으실 거고 앞으로 익숙해지시면 자연적으로 몸에 배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영어 인터뷰실 스몰톡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스몰톡이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죠. 자, 그런데 말 그대로 간단한 작은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인터뷰 시 스몰톡의 첫 번째 문제. Can I have your name and number please?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내가 당신의 이름과 여기서 넘버는 뭘까요, 여러분? 숫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때 숫자.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지원번호예요. 어떤 학생이 모의 면접할 때 여기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얘기를 해서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험번호. 자, 그럼 대답 이용 이렇게 가시면 돼요. Yes, my name is 한글 이름. 제 이름 같은 경우는 김원희. 그렇죠? 아니면 원희 김. 둘 다 괜찮아요. But you can call me Lucy. 제 영어 이름이 Lucy예요. Lucy. But you can call me Lucy. 자, my application number is 001.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What can I call you?
자, 이거를 보시기 전에 여기 English name. 이 문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 요것만 보시면 또 뭐가 연상되세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What can I call you? 모의 면접 때 질문을 했더니 You can call me 010-929-1234. 전화번호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전화번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English name. 그렇죠? English name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영어 이름 지으셔야 돼요. 영어 이름. 자, 왜 그러냐면 한글 이름은요, 받침이 있어요. 제 이름에도 받침이 들어가는데 이 외국인들은 이 받침을 말하는 거에 익숙지가 않아서 여러분의 친밀감 형성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리세요. 그런데 우리 면접이 뭐 2시간, 3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분. 요즘에 길면 30분, 20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빠른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영어 이름을 꼭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짓고 싶은 영어 이름 한번 오늘부터 고민해 보시고 내일까지 짓는 걸로 우리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at's your English name? 자, 답이 이제 나왔어요. You can call me Lucy. 나를 루시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You can call me 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선생님 저 영어 이름은 정말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름의 끝에 받침이 없으신 분들 있어요. 제 이름 같은 경우도 원희 해서 희에 받침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끝에 자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What is the meaning of your name? 너 이름의 뜻이 뭐니? 그렇죠? 보통은 한글 이름 뜻을 물어봐요. 한글 이름. 자, My name is 리은혜, which means grace. 내 이름은 이은혜입니다. 뜻은 grace, 은혜입니다. My parents gave me this name, hoping my life to be full of favor and appreciation. 제 부모님이 이 이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뭐 하면서? 뭐를 기대하면서? 뭐를 희망하면서? 내 삶이 자, 호의와 appreciation, 감사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저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밑에 이후로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아까 다시 처음 문장으로 가서 자,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나왔네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My name is 리은혜, which means grace.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 질문에, 영어 인터뷰 질문에는 절대 한 문장의 단답으로만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면접을 하실 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자, 반대로 이런 간단한 질문에 여기에 3-4문장의 문장을 쫙 달 필요도 없어요. 딱 이 한 문장 정도. 이렇게 살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살을 붙여주셔야 여러분이 이 답변을 하실 때 성의가 있어 보이고 면접관한테 나는 기꺼이 너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즐겁게 대답할 의향이 있어라는 무언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답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살을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How are you today?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물어본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How do you feel right now? Are you okay? 그렇죠? 너 오늘 어떠니? 그렇죠? How do you feel right now? 현재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괜찮니? 그렇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자, 그럼 여러분 대답은 자, 어떻게 나와야 되냐? 긍정을 넘어 초긍정. I'm great. I'm great. 우리 면접 매너에서도 봤어요. I'm fine. 이것도 좋지만 I'm great.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좋은지 이유가 나와야 돼요. I'm a little nervous, but I'm very excited for this interview. 나는 조금 긴장했어. 그렇죠? 솔직하게. 조금 긴장했어. 하지만 나는 이 인터뷰에 지금 매우 신이 나 있어. I feel like my dream is about to come true. 그렇죠? 나는 내 꿈이 지금 막 성취되는 것처럼 지금 느껴. 그래서 정말 여러분 표정을 그쵸? 밝게 아주 그 exciting하게 표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잊지 말고 또 면접관님께 물어봐 줘야겠죠. How about you, sir? 여자 면접관, ma'am.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샘플 하나 더 봅시다. It couldn't be better. 나 더 이상 좋을 수 없어. 무슨 뜻이에요? 안 좋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최상으로 좋다는 거죠. 나 지금 너무 좋아. 그렇죠? Today I feel like I'm one step closer to making my dream come true. 오늘 나는 나의 꿈을 성취하는 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실 거라고 전 믿어요. 자, 그 다음. How about you, sir, ma'am? 자, 물어봐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질문. How's the weather today?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죠. 날씨. 첫 번째 케이스. 날씨가 좋을 때. 자, 날씨가 좋을 때 The weather is great today. 그렇죠? The weather is great today. So I feel great as well.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t's lovely.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I really like sunny days and it's gorgeous outside. 저는 화창한 날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밖은 지금 너무나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ovely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표정도 lovely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표정으로 it's lovely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에 대한 답에 대한 임팩트가 살지를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 날씨도 화창하게 만드시면서 이 대답을 하시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공교롭게도 면접관이 How's the weather today? 질문을 했는데 그날 날씨가 조금 안 좋았어요.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너무 솔직하게 날씨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의 말엔 어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면접장 안에 날씨가 우울해져요. 그래서 날씨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분은 화창한 날씨라는 또는 다른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이 그 안 좋은 날씨를 커버할 수 있는 대답을 완성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샘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weather is pretty bad. 날씨가 꽤 나쁩니다. 하지만 that doesn't affect me at all. 그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Because 근거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I'm excited for this interview. 나는 이 인터뷰에 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통해서 나쁜 날씨, 그렇죠? 내가 이 인터뷰에 대해서 excited 되어 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의 나쁜 날씨를 좋은 날씨로, 좋은 느낌으로 바꿔주는, 그렇죠?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한 번 더 보시도록 할게요. 자, it's pretty hot and humid outside. 자, 여름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밖은 꽤나 hot, 덥고 humid, 습합니다. But I feel fine since we are indoors with air conditioning. 하지만 우리가 실내에 에어컨 시설과 함께 있으므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통해서 날씨는 꿉꿉하지만 여러분의 대답이 이것을 아주 뽀송뽀송하게, 상쾌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대답. It's very cold and raining. 추운 것도 싫은데 비까지 와요. 그렇죠? 지금 매우 춥고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럼 이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면 좋을까요? I hope you brought your umbrella with you. 면접관님께서 우산을 가져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려하는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umbrella 말고 I hope you brought your raincoat. 면접관님께서 우비를 가져오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샘플. It's snowing. 네, 눈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계절 내내 시험이 있죠. 언제 여러분이 시험 볼 수 없어요. 볼지 몰라요. 자, 그래서 It's snowing. 눈이 오고 있습니다. It snows a lot here. 여기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홍콩 사람들은요, 눈 구경하러 한국에 옵니다. 예. 그래서 홍콩, 동남아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은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면접관님들이 이제 겨울에 만약에 면접을 하러 오시면 그날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럼 이런 식의 멘트 하셔도 신선할 것 같아요. 자, 이곳은 눈이 많이 옵니다.
But every time it snows. 하지만 눈이 올 때마다 I'm still always amazed. It's so beautiful to look at. 저는 여전히 항상 놀랍니다. 뭔가 이렇게 경탄을 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look at 그것을 보는 것이 그렇죠? 눈 오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날씨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id you have breakfast, lunch, dinner today?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쵸? 오늘 여기 올 때에 너 아침 먹었니? 또는 면접이 오후이면 점심 먹었니? 면접이 늦은 오후 또는 저녁이면 저녁 먹었니? 자,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여러분이 무조건 yes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행여 정말 안 먹어서 no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꼬리 질문이 나와요. 왜 안 먹었니? 너 평소에도 이렇게 안 먹니? 너 건강관리 그럼 어떻게 하니?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당황하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면접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밥은 드시고요. 식사를 꼬박꼬박 하셔야겠죠? 식사를 하시고 꼭 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What did you have? 무엇을 먹었니? 또는 Who did you eat with? 누구와 함께 먹었니?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여러분이 이 질문과 함께 답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답변 샘플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Yes, I did. 네, 먹었습니다. I had rice and soup with my parents. 그렇죠? Parents. 네, 먹었습니다. 저는 자, 밥과 국을 저희 부모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Usually, 보통은 I have breakfast with my parents.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And I love this time of day. 저는 하루에 이 시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can talk about my life and get sound advice from them.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댐은 부모님이죠. 부모님들로부터 sound, 어떤 진심 어린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 시간을 love,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What did you have? 아니면 Did you have breakfast? 이런 대답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을 붙이셔서 그렇죠? 답을 맛깔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샘플. 자, Yes, I had some cereal with yogurt and some fruit for breakfast. 자, 사실은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시리얼과 요거트를 과일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렇죠? 이 서양식 브렉퍼스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hat time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지난밤 몇 시에 잠자리 들었습니까?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지난밤에 잠을 잘 잤습니까? 여러분 설레이고 긴장되고 면접을 앞두고 잠을 설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때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답변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그 긴장된 모습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I went to bed quite early to be well rested for today. 저는 자 오늘을 위해서 잘 쉬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And fortunately, 다행히도 I slept very well. 아주 잘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now, 현재 I'm in great shape physically and mentally for this interview.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저는 저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대답으로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Yes, 네, 잘 잤습니다. I slept very well last night. 지난밤에 매우 잘 잤습니다. And 그리고 even dreamed that I was wearing your airline uniform. 심지어는 당신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를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지원자는 너무 이 우리 항공사에 입사하는 걸 아주 원하는구나. 갈망하는구나. 오죽하면 꿈에까지 나왔을까. 그쵸? 이렇게 좀 재밌는 답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I got up very early because I wanted to be well prepared for today. 저는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위해서 매우 잘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And also, 또한, I could arrive here 1 hour and a half early. 그래서 저는 또한 여기에, an hour and a half early. 1시간 반을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hat did you do before you came in today? 그렇다면 오늘 오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답변 보실게요. 답변. I woke up early to get prepared for my interview and went over my notes about your company.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To get prepared for my interview. 내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went over my notes about your company. 당신 회사에 대해서 기록한 나의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try to anticipate some of the questions I would be asked. I would be asked. 제가 질문 받아질 some of the question. 몇몇 개의 질문을 anticipate. 예상해 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런 마음 자세. 그 다음. What did your parents say to you this morning?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아침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My parents are very supportive of my dream and they wish me good luck and told me to do my best. 제 부모님은 of my dream, 제 꿈을 매우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good luck, 행운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f I pass this interview, 내가 이 인터뷰를 통과한다면 they will be very delighted. 그들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돼 있는 부모님이죠. They will be very delighted.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샘플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They encouraged me a lot. 그들은 저를 많이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told me to do my best. 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always thankful for my family. 저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lways supporting my dream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the best of their abilities. 그들의 능력의 최대한으로 제 꿈을 항상 지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아주 전격적인, 그렇죠? 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승무원에 대한 갈망이 이 대답에도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 끝났네요. 스몰톡이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스몰톡 이제 우리가 그 질문과 답변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첫 발을 내디셨어요. 첫 발을 내셨는데 노트에 여러분이 1번 질문 쓰시고,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이 샘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적절히 활용하셔서 답변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2강으로 넘어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이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백문백답을 완성하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포인트고, 우리 첫 시작의 습관을 잘 들여야 여러분이 끝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노트 정리하는 거, 그리고 정리한 노트를 많이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next lesson. personal data예요. personal data는 여러분 스몰톡처럼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좀 더 여러분의 신상 명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히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프로필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강의에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신 만큼 힘을 내셔서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